나이 들어 독한 술보다 더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한 술도 자주 마시면 물론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연속적으로 둘 남매를 낳고 났는데, 그 당시에 TV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1억이 들어가니 2억이 들어가니 들었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키워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은 다 기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 먹어 또 걱정하는 것은 노후 자금입니다. 요즘 TV에서 은퇴 설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60부터 90까지 100세 시대에 30년 내지 40년을 살려면은 노후 자금이 수십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 40억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80% 정도는 노후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 자금을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걱정만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 건강만 해치지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고 또 육체가 건강하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몸뚱이 하나로도 인생 80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신 노동자는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육체가 건강하다면은 일당을 버는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비 정도는 벌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퇴직하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야, 서울에서 방황하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가 무일푼이 됐으니 그냥 자존심을 버리고 한번 내가 추천해주는 인력사무소에 들어가서 농사일을 한번 배워봐라. 그리고 농사일을 배우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는 주니까 그 알바를 하는 심 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농사 자기가 짓고 싶은 농사를 배워서 다른 땅을 얻어서 얼마든지 생활비 정도는 벌었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내가 설득을 시켜서 한 3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인력사무소에 등록해서 고추 농사 짓는 것을 배워가면서 일당을 벌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땅을 빌려서 올 첫 번째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엊그제 올해 마른 고추 값이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는 15,00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저한테 친구가 이렇게 권해서 내가 와서 이렇게 일당을 받아가면서 또 내 고추 농사까지 지었으니 첫 수확한 거를 팔았으니 막걸리 한 잔을 사준다고 하길래 내가 거절했더니 그래도 손을 잡고 가서 시장에 가서 빈대떡을 놓고 막걸리 한 잔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야, 친구야, 우리 어차피 없는 거 욕심 부리지 말자.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까 우리가 건강을 허락할 때까지 무엇인가 생활비를 벌어 쓰면 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자. 그러면서 격려했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훌쩍훌쩍 해가며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노후 자금이 몇십억이 필요하니 몇 억이 필요하니 그런 말에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시 이 영상을 후배들이 본다면은 그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노후 자금이 없이 이미 노후 은퇴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었을 그런 실행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이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지만 나이 들면 다 혼자 되게 돼 있고 외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 댓글 중에 보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을 짜임새 있게 보내면은 외로울 새가 없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댓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생을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외로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그 댓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은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부터 아파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또 옛날에는 과식과 과음을 해도 전혀 소화 기능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은 그 이튿날 굉장히 위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들면은 우리가 60년 넘게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작게 아픈 것은 받아들이고 조금 아픈 데 있으면은 병원에 자주 가서 체크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병과 질병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노인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저는 꼭 1시간씩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꼭 1시간 이상 아니면 짧게는 30분 이상 매일 걸으신다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자기의 모든 생각도 맑게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맛도 좋고요.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평지를, 산책길을, 강가가 있으면 강가를 걷고 냇가가 있으면 냇가를 걷고 동네 한 바퀴라도 하루에 3, 40분, 1시간씩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은 건강은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이 먹어서는 아침에나 저녁이나 방이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걷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합병증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 이 골반이 무너지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화 받으러 가시다가 방에서 미끄러지셔 갖고 골반이 부러져 갖고 그것을 수술을 해드렸는데도 그 본인이 그 재활을 열심히 하라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 양반이니까 재활이 잘 안 돼서 그때부터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한 5, 6년, 7년 이상 누워만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이 골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이 발에 대한 근육, 허벅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서 두 발로 죽을 때까지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은 이제 욕심 버릴 것은 버리고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이 넘으면은 아무리 100세 시다라 하더라도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빚까지 내서 상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상가에 입주한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관리비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경매로 날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있는 재산만 갖고도 관리만 해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남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입은 것을 볼 때, 나이 먹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타산지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가야지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소풍 왔다 소풍 가듯이 가볍게 살 필요가 있다. 나이 들면 소유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 필요 위로 너무 욕심 부리는 것은 자기의 건강만 해칠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훨씬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쉬우냐 아니면 힘들으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끝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할 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닥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명상을 한다든지 또 그 문제의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글의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는 웃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웃지를 않습니다. 또 웃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친구가 혹시 유머를 하면 오버해서 저는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이 또 친구도 웃게 되면 나도 웃게 되고 그런 웃음으로 유발시켜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스트레스는 훨씬 잘 해소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내일 일은 내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푹 다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청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직전에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와인을 한 잔 착 먹는 경우도 가끔, 매일 먹으면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런 와인을 한 잔 먹고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복잡할 때는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좋다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오늘 또 시를 한 편 낭송하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치만 황선만. 우리 집에는 한 달 먹을 쌀이 있는데 하루 먹을 만큼만 먹는다. 일생 볼 책이 수천 권 있는데 하루 볼 만큼만 읽는다. 우리 집 뒤에는 일생 동안 올라야 할 산이 있는데 하루치만 올라갔다 내려온다. 내 안에는 일생 동안 쓸 재능이 있는데 하루 쓸 만큼만 쓴다. 내 앞에는 일생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하루 걸을 만큼만 걷는다.
우리는 모두 하루만큼만 산다. 그런데 왜 걱정은 1년치를 한 번에 앞당겨서 할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